네, 이슈가 풍성한 오늘입니다. 오늘장 랭킹 5에서 이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전략도 함께 고민해 보시죠. 오늘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너무 값진 솔루션을 주셔서 네. 저희가 꼭 한번 다시 모시고 싶다는 요청에 오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5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굵직하게 움직이는 섹터부터 조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원래 원자재가 워낙 순환매가 돌아서 이슈에 잘 포함을 안 시키는데 연속성이 너무 강해서 곡물, 사료 관련주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당분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러시아 쪽에서의 수출도 중단된 상태. 그리고 뭐 전쟁 이후에 다시 이제 경작지를 다져서 씨앗을 심고 길러야 되니까 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분간 곡물가 상승세는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지금 이 연속성 강한 이 흐름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리스크로 인해서 이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과 유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게 비료, 식료품, 철강, 비철금속 이쪽 섹터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매파적인 발언,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빅스텝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더 큰 불을 좀 끼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것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월은 보고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플러스 인플레이션도 같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둬야 되지만 비중을 뭐 50% 이렇게 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드리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해서 대응하시는 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섹터 안에서도 지금 조명을 덜 받고 덜 오른 종목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 종목군에 한해서는 지금 신규 진입까지도 트레이딩 목적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한테 해주실 조언일까요, 의원님? 오늘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내일 이제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거는 굉장히 짧게 잡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아직 안 오른 애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러시아산 뭐 명태라든지 뭐 그 연어라든지 이런 거 수입하는 그런 이제 생선 관련된 업종들은 안 올랐거든요. 아, 그럼 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곡물을 일단 너무 놓쳐서 올라서 못 잡았다. 네. 그러면 그 다음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수산물을 잡아보고 만약에 여기를 못 잡았다. 그러면 닭고기 관련주로 가고 이렇게 이 음식료 섹터 안에서 도는 게 투자 아이디어가 될까요? 음식료 섹터 안에서 도는 건 맞는데 네. 그게 이제 육가공까지 가지는 않을 것 아하.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제 그 수산물 정도까지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만 이 질문 드리면 원자재 섹터 안에서 좀 순환매가 강하다 보니까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오늘 저희가 깊이 있게 바라본 곡물일까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원자재일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비료 가격에 대한 상승,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이 시장, 특히 뭐 글로벌 시장에 전체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대한 발전 방향까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철금속 쪽에 대한 포커스를 더욱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철금속 플러스 이제 그 탄소섬유에 대한 것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섹터가 조금 더 다양화될 수가 있고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 안에서 저평가 매력도 그리고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이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잡는 게 좋겠네요. 원자재 섹터 저희가 첫 번째 이슈를 점검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슈화되고 있는 원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수위가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검토한다라는 단독 오늘 보도가 있었고 네. 촉매제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시세가 엄청 강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많이 오른 자리고 관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지 아무래도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국제유가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옵션 만기, 선물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번에 만기에 대한 청산 여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 130불이 넘는 그런 급등이 나타났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을 나타내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이 그 만기, 선물 만기 이후에 대한 유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포트를 조금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덜어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포트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거기에 금리까지 상승이 되면은 S에 대한 공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원전주에 대한 부분은 차기 정부의 핵심 사업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 종목들의 그 섹터에 대한 것을 담긴 담아야 되는데 지금 안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부분들을 편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개별 이슈로 인해서 두산중공업 경우가 네. 정말 많이 소외됐다라는 관점을 가지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이 역시 좀 덜 오른 원전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두산중공업은 이번에 1조 2천억 정도에 대한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발행을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안에 3천억 규모, 2천억 규모, 1천억 규모에 대한 그 플랜, 그 설계는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그게 약간 리스크적인 측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 원래 원전에 대한 실질적인 대장 애들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작은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에 대한 수급으로 굉장히 큰 폭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권이 차기 정권에 대한 핵심 산업이다라는 걸 판단한다면 정말로 대장인 주를 잡아서 그 포트에 편입하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대장주라고 한다면 실적이 찍히는 원전주라고 봐도 될까요? 실적이 찍히고 네. 실질적으로 원전 관련해서 정부 쪽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고 그거를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선택을 하셔야죠. 원전주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방향을 설정하면 되는지에 대한 팁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꽈당 넘어진 대형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대형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네. 뭐 보셔서 모든 분들 아시겠지만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 현대차도 오랜만에 움직이면서 이 대형주가 움직이는데 많이 무너진 대형주가 있습니다. 바로 이 블록딜 충격인데, 자, 먼저 삼성 오너가 이슈가 있는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S. 네.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이거는 뭐 4월 25일이 기한이었으니까 그 전에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럼 보유자분들은 오늘 이 하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삼성 SDS에 대한 오늘 하락은 블록딜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인건비에 대한 상승이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면서 거기에서 추가적인 조금 충격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중적인 충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 할인율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적정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거의 다 시장에서 충격은 거의 다 해소한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셀트리온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로 조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너 일가에 대한 자금 흐름에 대한 부분을,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을 그런 점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냥 지금 단기적으로 블록딜에 대한 리스크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IT 클라우드 쪽에 대한 신산업에 대한 진출,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안에서 그 첨단 산업에서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점에서 지금 삼성 SDS의 그 추가적인 실적 개선과 시장 안정성에 대한 것을 조금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뭐 수급상으로 많이 지난해부터 시달려 왔으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것은 분명하나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을 확인하고 그리고 진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아까 위원님도 힌트를 주셨어요. 셀트리온과 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조금 더 이쪽에 무게 있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까다롭습니다. 지금 일단은 할인율을 모두 다 반영한 상태의 움직임이긴 한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 이 느낌이 다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블록딜 이슈에 지금 하락하는 거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일단 봐야 되는지부터 질문 드려볼게요. 우선은 협상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던 테마색에서 대규모 그 블록딜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인 상황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협약을 해서 동반으로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약간 이제 차익 실현 매물로 조금 처리를 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레포트 이제 글로벌 레포트를 봤을 때 JP모건에서 셀트리온 하향 레포트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 이후에 대한 블록딜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테마색이 블록딜 이후에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 지분이 한 5%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면 향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실적적인 베이스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상황은 셀트리온에서 지금 이제 화이자 먹는 치료제에 대한 이제 제너릭 이제 그 복제약품의 그 복제약에 대한 라이센스를 따온 상황이고 이제 그 복제약이 실질적인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천천히 반등을 하느냐에 대한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테마색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한 번에가 아니라 사실 2018년부터 좀 매물을 정리를 해왔는데 이번에 좀 대량이라는 의미가 크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은 과거에 좀 셀트리온의 흐름을 본다면 바이오시밀러로서의 그 업체의 그 긍정적인 방향만 바라보다가 신약 모멘텀에 대한 실망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글로벌 제약사로에 대한 도약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그 성공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네.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 백신에 대한 부분도 정부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글로벌 탑티어에 있는 제약사들에게 굉장히 크게 밀렸다라고 하는 점이 조금 실망감으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수급적인 이슈로 더 한번 지금 떨어진 상태고 뭐 회계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은 많이 사라졌지만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잖아요. 네. 아직 불안정한 상황인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서서히 그래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모아가도 되는 셀트리온의 구간일까요? 지금 제 판단으로는 셀트리온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너릭 약에 대한 판매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건 맞아요. 근데 지금 그 사업군에 대한 성장성만 감안한다면 그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치료제 먹는 약에 대한 제너릭 판매를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에 대한 생산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케가 지금 남아있는 아마케가 있을 것이 4월 달에 있고 네. 이거에 대한 것을 감안했을 때 셀트리온에 대한 지배력이 조금 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많이 내렸다,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진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니 여러 가지 이슈를 판단해 보고 그리고 들어가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파월 의장의 공격적인 발언 나온 이후에 금융섹터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보험 쪽 힘이 좋고요. 일단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음이 시사됐다라는 점, 상반기만 놓고 보면 금융섹터의 호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금융 섹터에 대한 호재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주가도 반영이 될까요? 주가로 반영이 될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스텝에 대한 것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부분이 좀 길어짐에 따라서 이제 시장 충격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파월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를 시사를 했다라고 하는 점을 시장 충격을 좀 대비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빅스텝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은행주 기준으로 본다면 25bp 상승을 해서 지속적으로 25bp를 올린다라고 가정한다면 이자 수익에 대해서 총 매출의 그 대형 은행사들 같은 경우는 5% 정도에 대한 마진이 더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50bp를 올려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 계산으로는 한 8% 이상에 대한 이자 수익에 대한 순매출의
그 상승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에 대한 비이자 수익에 대한 감소를 상쇄하고도 이제 실적 개선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을 생각했을 때는 빅스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은행주에서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약간 지수와는 조금 반대로 호재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해지의 의미로 살짝이라도 금융 지금 담아야 됩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네. 것 같아요. 은행주에 대한 것들은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이제 실적 반영에 대한 것들이 조금 늦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초대형 지주사급에 대한 뭐 KB금융이라든지 우리금융지주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이런 식에 대한 종목들보다는 저는 이제 인터넷 뱅크에 대한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접근을 조금 더 유효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장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 플러스 요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엔터 콘텐츠, 좀 경기 방어적 성격의 종목들도 잘 가고 있어서 이쪽 마지막으로 체크할 겁니다. 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볼 텐데 와, JYP 엔터가 사실은 자리가 좋습니다. 갈 겁니다. 라는 이 기대감이 많았던 종목이거든요. 네. 정말 갑니다.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더 높이 봐도 되는 구간인지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계세요? JYP 같은 경우는 2023년에 대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서 나오는 매출을 한 1,000억 정도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미국, 일본, 한국 해가지고 2023년에 이제 대형 신인에 대한 팀을 구성을 해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점이 지금 현재 트와이스랑 그 남자 그룹인데 남자 그룹은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위원님도 트등이 그렇죠. 네. 미소를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남자가 스트레이트 키즈인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한 매출이 이제 막 다시 한번 그 복귀를 하면서 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2023년 신규 그 그룹에 대한 모멘텀까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공연에 대한 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리오프닝과 함께 추세적으로 엔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와 함께 JYP 엔터의 추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5개 이슈 봤습니다. 원픽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어느 쪽에서 위원님 원픽 고르셨을까요? 전체적으로는 네. 굉장히 이제 짧게 봐야 될 수밖에 없는 뭐 사료랑 비료 섹터 그리고 뭐 블록들에 대한 리스크.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고 이제 접해야 되는 정말 대장주를 잡아야 되는 원전 관련주를 픽을 했습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네. 말씀 해주셨어요. 가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한전 기술을 택을 했고요. 네.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83,000원 정도 부근, 그리고 목표 가격은 10만 원, 손절 가격은 7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작년에 한전 기술에 대한 조직도가 상당히 많이 바뀐 상황이에요. 근데 이후에 이제 차기 집권을 한다라고 차기 집권이 진행되면 조직도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원전 관련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모멘텀 그리고 실질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원픽 한전 기술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